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화창한 그리고 또 쾌청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잠시 제가 이제 출장을 왔다가 또 멋진 공간을 발견을 해서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잠시 짬을 내서 빨리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ESG 뉴스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한국전력기술인데요. 공기업이에요. 근데 이 한전기술은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발전 설계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이 지금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한전기술은 어제도 6% 가까이 올랐어요. 예, 6% 이상 올랐던 것 같은데 이 한전기술은 이제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데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시공을 한다면 이 한전기술은 그 시공 전 단계 그 원자력 발전의 설계를 담당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네. 또 이제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적자도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게 뭐 재생에너지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죠.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석유 석탄 이제 더 이상 떼지 않고 이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 자체가 좀 위험성이 내재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뭐 청정 에너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반 이상이 지금 사실은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게 되면은 전력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거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만 급격하게 전환은 어렵다. 왜냐? 공장과 같은 그런 인프라가 아직 확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서 이 원자력 발전에 생산되는 이 전력 이것이 또 소중하게 재인식되는 그러한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도 이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나쁘다 하고 폐기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필요할 것은 또 이렇게 적절하게 수정하고 개선해서 사용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뭐 이걸 재생에너지다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논단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을 삼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두 번째 뉴스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자, 이제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제는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아모레퍼시픽. 아주 뭐 우리나라의 대형 그 화장품 업계에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떤 대기업이죠.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과 ESG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 기관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뭐라 하죠? 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그다음에 뭐 국립세종 수목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목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수목원들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희귀한 그러한 동식물들, 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희귀 토종 생물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목원 차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국립수목원들을 위탁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입니다. 근데 이 기관과 ESG 경영 협약을 맺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요. 앞으로 이제 뭐가 중요해지죠? 기후 위기가 닥칠수록 뭐가 중요해질까요? 화장품의 주 원료가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자,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계절도 뚜렷한 사계절에서 뭐 이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식물에 있어서는 그 종자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종자 전쟁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친환경 소재도 개발하고 앞으로 이제 이 희귀 또는 특산 그런 식물들을 증식 재배하는 기술을 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화장품의 어떤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ESG 경영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동식물을 보존하는데 좀 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힘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또 고무적인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스는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예요. 2차 전지라는 것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배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2차 전지에 이 2차 전지 중에 특히 그 소재로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중소협력기업을 위한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박수 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ESG 경영이나 ESG 투자에 힘쓸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정된 그 자금과 한정된 인력으로 정말 힘들게 경영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ESG 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자금이나 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이제 밑에 협력업체들 또는 하청업체들이 있겠죠.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러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 지원해 줄게 라고 지금 공언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기업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협력업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단을, ESG 경영을 위한 그런 진단,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크레더블이 이제 개발한 평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업 신용평가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 기업들을 평가하느냐, 그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각 섹터별로, 산업 섹터별로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을 평가하는 이 ESG 어떤 기준과 이러한 제조업을 평가하는 ESG 기준은 달라야겠죠. 왜냐하면 플랫폼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니까 ESG 가운데 뭔가 E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S나 G에 해당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제조업 기반의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E가 더 중시되는 그러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이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저는 어쨌든 이 평가 기준, ESG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각각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그러한 또 원칙, 그것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이버. 이 네이버야말로 플랫폼 기업이죠. 뭐 카카오, 네이버,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이 네이버도 이제 ESG 경영 보고서를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또 발간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글로벌 ESG 보고서 경연대회에서 작년과 올해 또 동시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 경영 보고서를 상당히 뭐라 하죠?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수상을 했겠죠. 자, 그러면 6번째 뉴스로 갑니다. 아까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 그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이 포스코의 자회사라고 했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포스코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이 포스코는요. 제가 그 뉴스 5회째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때 하이라이트가 포스코에 대한 뉴스였어요. 이 대표적인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철강사 아닙니까? 글로벌 철강사 1위 업체인데 이 포스코가 이 ESG 경영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는요. 쌍용 ENC라는 회사와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시멘트 제조업체예요. 근데 이 쌍용 ENC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같이 가자 하고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이제 철강, 이 고로에서 용광로에서 이제 제철을 하죠. 이 재련을 해가지고 철광석이 나올 때, 그러니까 철광 제품이 나올 때 이 부산물,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제철 부산물 또는 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수제 슬래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제 슬래그가 이제 쓰레기로 나오는데 이것을 시멘트를 제조할 때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적인 시멘트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생산 공정에 이 철강을 재련하고 남은 이 제철 부산물 쓰레기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자원순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정을 같이 해보자 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정말 이 포스코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현대제철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또 이 시멘트 대표업체와 또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고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또 ESG 경영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죠. 그래서 저는 이 포스코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으로서 이 정말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주변에 이 조그마한 그런 중소기업들까지도 이 특히 철강과 관련된 이 재련을 하고 있는 제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중소기업들도 다 함께 이렇게 뭔가 일단 이 생태계, ESG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철강뿐만이 아니라 시멘트 산업의 2050까지의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ESG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저는 이것도 상당히 뭔가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 박수 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ESG 경영을 준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조직에서 중소기업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중앙회는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생산성본부와 MOU, 즉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는 이제 중소기업에 이 ESG 경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소기업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ESG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ESG와에 적합하게 어떻게 바꿔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투자를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 게다가 이제 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정보, ESG와 관련 정보들, 평가에 대한 또 내용들 이런 정보 제공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연구 개발을 해야겠죠. 이런 여타의 제반 사항들 이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연구 개발까지 이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이거를 업무 협약을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같이 이제 선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ESG라는 복병을 만난 거예요. 왜냐? 지금 코로나19로 아직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가장 아마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지금 죄송합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ESG 경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인력이나 자본이 부족한데 이제 와서 또 ESG 투자를 하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여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 ESG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MOU도 맺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의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하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이 중소기업 이제 하청을 주는 중소기업들한테 야, 너희도 ESG 평가 받아. 이렇게 이제 저기 압력을 넣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골치가 아픈데 다시 또 ESG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는 그러한 CEO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ESG가 마치 이제 기업의 생존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지금 떠오른 거죠. 심지어 어떤 대기업은요, 너희가 ESG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너희랑 더 이상 계약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좀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ESG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인력이나 전담 조직이 없어서 또 자금력이 딸려서 ESG 경영으로의 그런 전환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들의 그 ESG 수준이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까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그냥 창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ESG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관계로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요. 코스맥스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코스맥스는 친환경 용기 개발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환경 용기 개발로 지금 국내에서 가장 또 이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SK케미칼이에요. 이 SK케미칼이 새롭게 친환경 용기로 개발한 게 에코트리아예요. 네, 에코트리아라는 소재를 SK케미칼이 이 코스맥스에 공급하기로 했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또 우성플라테크라는 회사랑 같이 고투명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얼마나 또 친환경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한솔재지와 마이셰프. 마이셰프가 어떤 회사인지 저는 몰랐는데요. 이 마이셰프는 밀키트 전문 업체라고 해요.
사실 저는 밀키트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소비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리나 뭐 요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 마이셰프가요. 그러니까 밀키트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전문 업체더라고요. 근데 이 밀키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간편 조리 세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질돼서 나오는 식재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순댓국을 끓여 먹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직접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물만 끓여가지고 그 재료들, 뭐 순대면 순대, 뭐 파, 들깨, 뭐 마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손질돼서 나온 재료만 딱 넣어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간편 조리 세트를 밀키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키트, 친환경 밀키트를 포장해 줄 수 있는 패키징 개발을 하기로 누구랑 한솔재즈랑 마이셰프가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손을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밀키트 제품이 친환경 소재, 포장재로 쌓여져서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그 ESG 관련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그리고 좀 빨리 제가 그 방송을 했어요. 시간에 쫓기듯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